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취임을 했고 오늘 이낙연 총리가 국회를 방문했는데요. 이낙연 총리로서의 일성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정부다운 정부여야 합니다. 제가 통할하도록 명령받은 내각 또한 내각다운 내각이어야 합니다. 내각다운 내각은 유능하고 소통하며 통합하는 내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의 최소한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를 방문한 장면도 저희가 발빠르게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한 그런 자리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표정이 상당히 밝고 일단 오늘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상당히 덕담을 주고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무총리로서 책임 총리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에게 주문을 했고 이낙연 총리도 상당히 무겁게 총리직의 부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조금 전 이낙연 총리가 촛불의 명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촛불 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자체가 사실 촛불 민심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는 확실하게 자기의 소명에 맞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도 문재인 후보에게 정부를 맡기려고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은 지난해 있었던 박근혜 게이트 이후 그다음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였거든요. 네. 그래서 촛불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촛불에 대한 결과로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섰기 때문에 초대 총리로서는 알맞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단지 좀 귀에 거슬린 단어가 하나 있네요. 예. 우리 공직자들 또 내각은 이 촛불 혁명을 수행하는 국정은 과제의 도구들이다. 이 도구란 표현을 굳이 쓰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예.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나라다운 나라, 정부다운 정부, 내각다운 내각으로서 내가 이 국정을 통과하면서 공무원들, 특히 관료들을 촛불 혁명을 완수하는 데 쓸 수 있는 훌륭한 툴로 쓰겠다는 건데 도구보다는 같이 쓸 수 있는 좀 동반자로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이낙연 총리가 청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임명이 됐는데 김광덕 전 부장님께서는 삼김 시대 때부터 대선을 취재하셨던 살아있는 대선 교과서인데 예측하시기에 사실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말도 많았지만 야당에서 좀 이렇게 국정의 협치 차원에서 도와준 측면이 강했는데 강경화, 김상조 이 두 장관 후보자의 청문 통과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여론이 좋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민의당이 사실 결정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150석 과반 의석을 원래 이제 의대하되는데 164석인가 찬성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지금 국민의당이 지지해 준 거고, 그거는 같은 호남 지역 의원들이 많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국정 공백을 줄여야 되는 그런 고민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대신에 국민의당이라든가 지금 바른정당이 지금 현재 한국당에서 이중대냐 공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거다. 김상조는 안 봐준다. 예, 그렇죠. 김상조 후보자뿐만 아니라 강경화 유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 진짜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정의당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야3당이 반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들 아까 말했지만은 김상조 후보자가 요거 하나는 다시 얘기하면 논문에 자기 표절로 그전에 김병준 옛날 후보자가 낙마한 적이 있었는데 부총리 후보였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번은 세 사람이 같이 한 거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 이거는 그하고 또 차원이 또 다른 문제예요. 더 악질적이다. 예, 그 표현은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 같은 교수로서 봐도 좀 악질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이제 위장전이 외에도 강경화 후보자하고 지금 김상조 후보자는 그 외에도 5가지 내지 6가지가 지금 더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각.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허들을 여러 개 건너야 되는데
허들을 다 건너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두 장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다. 대통령의 고유 임명권이 있지만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병민 의원님이 어제 그 바른정당 쪽의 입장도 좀 취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문제 오늘 새롭게 제기됐는데 안 해준다는 입장인가요? 바른정당을 볼 것 없이 국민의당을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을 보자.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지만 후보자 시절에 사실 호남 민심을 고려해서 통 크게 좀 양보한 측면이 있는 건데 나머지는 어림없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김상조 후보자,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검증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고민이 후보자들께서 청문회까지 한번 가볼 거냐라는 고민이 있을 거고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한번 사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좀 진정성 있게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을 되돌아보고 만약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중간에 던질 수 있는 용기, 결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춘추관 뉴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